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종숙입니다. 올해로 60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어제 같은데 벌써 환갑이라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젊음을 느끼고 있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만나 차도 마시고 때론 등산도 가죠. 그러다 보니 나이 든다는 게 그리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인생에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아니, 태풍보다 더한 걸까요? 쓰나미라고 해야 할까요?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큰아들 영철이가 어느 날 저녁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의논 좀 드릴 게 있어요. 영철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죠.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해요. 어머니 댁으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철이 가족이 우리 집으로 온다네요. 물론 손주들 보는 것도 좋고 아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요. 우리가 들어와 살면서 어머니 모시고. 생활비도 보태드리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넘겼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단호하게 거절할 걸 그랬어요. 결국 한 달 후 영철이네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며느리 미경이와 손주들, 그리고 영철이까지.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에 집안이 활기가 넘쳤고 식구가 늘어나니 왠지 든든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이었어요. 문제는 며느리 미경이었죠. 처음에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밥 차릴게요. 편하게 쉬세요. 어머님, 빨래는 제가 할게요. 손 안 대셔도 돼요. 이런 말들이 귀에 달콤하게 들렸죠.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끓여놓은 국을 몰래 버리고 자기가 끓인 국을 올리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너무 싱겁고 맛이 없었지만 아들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 방에 들어가 보니 가구 배치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더 넓어 보이지 않아요? 풍수에 좋대요. 이 말을 하는 미경이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공간이 침범당한 것 같아 너무 불편했죠. 그래도 며느리의 호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들이 어느 날 사라졌고 대신 비싸 보이는 장식품들이 놓였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취향이 다르니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모든 것이 미경이 마음대로 돌아갔어요. 영철이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오면 와, 집이 점점 예뻐지네. 라며 좋아하기만 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불만과 분노가 조금씩 쌓여갔죠. 그 일 이후로 미경이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어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거실에 나왔는데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깨달았죠. 제가 좋아하던 안락의자가 창가에서 TV 앞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미경아, 의자가 왜 여기 있니? 미경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여기 있으면 TV 보기도 좋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 옮겼어요.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 의자는 제가 남편과 함께 골랐던 거예요. 창가에 두고 밖을 보며 차를 마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편안해졌었는데. 하지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는 식탁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경아, 식탁은 또 왜 옮긴 거야? 어머니, 이렇게 해놓으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청소하기도 더 편해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했어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앉고 일어설 때마다 의자를 빼고 밀어 넣어야 했거든요. 게다가 그 식탁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쓰던 것이라 추억이 많은 가구였어요. 하지만 미경이가 열심히 집안일하는 것 같아서 또 참았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거실 장식장, 신발장, 심지어 제 방 책상까지. 집 안 가구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어요. 매번 미경이는 이게 더 예뻐요. 이게 더 실용적이에요. 이게 더 현대적이에요. 라는 말을 했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익숙한 것들이 하나둘 낯설어지는 게 불편했어요. 가구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들이 흐트러지는 것 같았죠. 장식장에 있던 가족 사진들은 어딘가로 치워졌고 제가 좋아하던 소품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집 안 곳곳에 박혀 있던 제 존재감이 서서히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정말 참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장 아끼던 화분들을 미경이가 몰래 치워버린 거예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베란다에 나가보니 제 화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하얀 철쭉. 제가 몇 년을 정성껏 키워온 꽃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미경이가 사온 듯한 현대적인 관엽식물들이 놓여 있었죠. 깜짝 놀라 미경이를 불렀죠. 미경아, 베란다 화분들 어디 갔니? 미경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제가 다 치웠어요. 화분이 너무 많으면 벌레도 생기고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깔끔하니 좋지 않나요? 새로 산 식물들이 공기 정화에도 좋대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화분들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한 조각이었죠. 모든 화분에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미경이가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미경아, 그 화분들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던 거였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이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어머, 정말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다음에 새로 사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 화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 추억을 묻어버린 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미경이의 태도가 너무 슬펐죠. 그날 이후로 베란다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제 소중한 추억들이 있던 자리에 낯선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제 존재감이 집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하나둘 사라져갔죠.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불청객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담근 김치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마트에서 사온 듯한 김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김치 맛이 이상해서 미경이에게 물어봤어요. 미경아, 우리 집 김치는 어디 갔니? 이건 뭐야? 그러자 미경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새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특별히 사온 거예요. 요즘 유명한 브랜드 김치래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경이 입맛에 맞추려고 제 김치를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제 방에 들어가 보니 옷장이 반쯤 비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미경이를 불렀죠. 미경아, 내 옷들이 어디로 간 거니? 미경이는 마치 좋은 일이라도 한 것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옷들은 너무 오래되고 촌스러워요. 제가 기부했어요. 대신 새 옷 사드릴게요. 요즘 어르신들 패션이 얼마나 멋진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옷들은 제가 아끼는 것들이었는데 촌스럽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다니요. 각각의 옷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촌스럽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새 옷을 사준다고 하니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미경이가 사온 옷들은 하나같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었죠. 그래도 미경이의 마음을 생각해서 입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경이가 와서 채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거 뭐하러 보세요? 요새 어르신들 사기당하는 일 많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서 무슨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프로그램으로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더 이상 거실에서 편하게 TV를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제 존재가 이 집에서 점점 지워지는 것 같았죠. 내 의견은 무시되고 내 취향은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이 집의 불청객이 된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제 이야기는 늘 무시되었고 손주들과 놀아주려고 해도 미경이가 중간에 끼어들어 방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30년 넘게 쓰던 화장대를 미경이가 버려버린 거예요. 출근한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방에 들어갔는데 제 화장대가 사라지고 낯선 화장대가 놓여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미경이를 불렀어요. 그러자 미경이가 활짝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깜짝 선물이에요. 새 화장대 어때요? 훨씬 예쁘죠? 미경이는 정말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화장대에는 제 인생의 추억이 가득했는데 남편에게 받았던 선물, 친구들과의 사진, 소중한 보석들,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던 서랍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경아, 내 화장대는 어디로 간 거니? 거기 있던 물건들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이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아, 그게 제가 다 정리해뒀어요.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제 소중한 추억들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죠. 며느리 미경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참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제 오랜 친구 김영자와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계획한 만남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이제 막 집을 나서려는 참이었어요. 그때 미경이가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오늘 손님 온다고 했잖아요. 어디 가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손님이 온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죠. 무슨 손님?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미경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다고요. 정말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가 깜빡했나 싶어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었어요. 미경아, 나 정말 그런 얘기 못 들었어. 오늘 친구들과 약속 있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잖니. 그러자 미경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어떡해요? 제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애들은 누가 봐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미경이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저보고 손주를 봐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에이, 한 번쯤이야 하는 마음도 있었고,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알았어, 미경아. 내가 오늘 약속은 미루지 뭐. 손주들 볼게. 제 말에 미경이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섰죠. 네, 어머니. 그럼 저는 준비할게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미뤘어요.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점심시간 미경이 친구들이 왔어요.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손주 보랴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느랴 바빴죠. 미경이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좋아하셔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건데 말이에요. 하지만 손님들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또 참았죠.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치며 밤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처지를 생각하다 보니 문득 결심이 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자. 내 집인데 내가 주인 노릇해야지.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결심을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죠. 며칠 뒤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경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을 곱게 하고 옷도 갖춰 입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이 좀 올 것 같아요. 점심때쯤이요. 미경이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늘 그랬듯이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듯한 말투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대신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로 했죠. 그래, 알았어. 내가 점심 준비해 줄게. 미경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제 대답이 의외였나 봐요. 정말요?
어머니 최고예요. 그럼 저는 방 좀 정리하고 있을게요. 미경이가 부엌을 나가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영수가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평소에 이른 아침부터 전화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영수야, 네 형네 더는 못 봐주겠다. 오늘 미경이 친구들이 온대. 너가 와서 좀 도와줘. 제 말에 영수가 놀란 듯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곧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죠.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평소 같았으면 미경이가 하던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어요. 손주들이 제 주변을 맴돌며 장난을 치는 통에 조금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할머니, 나도 도와줄래요. 그래, 우리 똑순이가 할머니 도와주려고? 고마워. 청소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들뜨고 가벼웠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미경이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방에 틀어박혔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드디어 현관벨이 울렸어요. 심호흡을 깊게 하고 귀를 기울였죠. 미경이가 문을 열고 친구들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다들 왔네. 어서 들어와. 미경아, 집 참 좋다. 신발장도 예쁘고. 고마워. 우리 신랑이 센스가 좋아서. 웃음소리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거실로 향했어요. 그때 또 한 번 벨소리가 울렸죠. 이번엔 영수였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영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제 편이 생긴 거죠. 문을 열고 영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서 와, 영수야. 거실로 가자. 저와 영수가 거실로 들어서자 미경이와 그녀의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미경이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평소 같았으면 제가 방에 틀어박혀 있었을 시간이니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미경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영수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옆에 섰죠. 든든한 아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들 우리 며느리 친구분들이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놨으니 드세요. 미경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평소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겠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손님들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미경이가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며 말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여러분 온다고 해서 제가 김치찌개도 끓이고 집안 청소도 했어요. 손주도 봐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이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녀의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동안 미경이가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저를 소개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미경이가 시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한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제가 도와준 게 아니라 제가 다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 대답에 친구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때 영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대해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경이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게 미경이가 뭐라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녀의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미경아, 우리 이만 가볼게. 그래. 다음에 보자. 친구들이 서둘러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경이는 당황한 채로 그들을 따라갔죠. 왜 벌써 가? 점심도 안 먹었는데.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어. 미안해. 나도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다음에 꼭 다시 올게. 친구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신발을 신었어요. 그때 제가 현관으로 나가 말했죠. 다들 김치찌개 맛도 못 보고 가시네요. 제가 정성껏 끓였는데. 친구들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어르신. 다음에 꼭 먹으러 올게요. 그래요? 다음엔 꼭 오세요. 제가 미경이한테 배운 대로 잘 대접해 드릴게요. 제 말에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친구들은 빠르게 인사를 하고 나갔죠. 문이 닫히자 미경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체면이 뭐가 돼요? 그때 영수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어머니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경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제가 말했죠. 미경아, 이제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할까? 너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날 어떻게 소개했는지.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목소리에 실려 나왔죠. 미경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영수가 옆에서 말을 이었어요. 형수님, 지금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오신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동생의 말에 미경이의 어깨가 움찔했죠.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경이의 사과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화분을 버리고 비싼 장식품을 사다 놓은 일, 제가 해온 김치를 몰래 버린 일, 제 옷장을 뒤져 옷을 골라 기부한다며 가져간 일.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미경아, 나는 너가 미운 게 아니야. 다만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을 뿐이야. 내 의견도 듣고 내 공간도 지켜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제 말에 미경이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조금은 안도가 되었죠. 영수는 옆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형수를 질책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가족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이 보였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영철이가 퇴근하고 돌아온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거실 문이 열렸죠. 무슨 일이에요? 영철이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당황한 듯 했어요. 그의 눈이 울고 있는 아내, 굳은 표정의 동생, 그리고 저를 차례로 훑쳤죠. 저는 영철이를 보며 말했어요. 영철아, 오늘 우리 가족회의 좀 하자. 네 동생도 왔으니 다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영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내 옆에 앉으며 무슨 일인지 눈빛으로 물었지만 미경이는 고개만 숙일 뿐이었죠.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나 봐요.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죠. 영수가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제가 겪었던 서러움, 무시당했던 순간들. 영철이의 표정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굳어갔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영철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영철아. 하지만 이제 와서 옛날 일을 다 들추고 싶진 않아. 다만 앞으로는 달라졌으면 해서. 제 말에 영철이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미처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철이의 사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았죠. 그동안 영철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또 얼마나 아내 편만 들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죠. 미경이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달라질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경이의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동안의 서운함,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미경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나 봐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규칙들을 하나씩 정했어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기,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하기, 서로의 취향과 의견 인정하기 등등.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이 깊어갔어요. 영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쓰고 살피겠습니다. 어머니의 의견도 꼭 물어보고 어머니의 공간도 존중하겠습니다. 미경이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저도 어머니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물건을 치우거나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영수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더 자주 들러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참 긴 하루였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불안감과 지금의 안도감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껴졌죠. 아침에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과연 잘 될까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하네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어요. 물론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 더 나은 관계가 될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죠.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해져요. 미경이의 눈물 어린 사과, 영철이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영수의 따뜻한 지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을 새롭게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세대 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더 복잡하고 미묘하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 갈등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희 가족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고집했죠. 하지만 용기 내어 대화를 시작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가족을 위해 한 번쯤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가족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어요. 미경이의 직장 이야기, 영철이의 회사 소식, 손주들의 제잘거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주말에는 다 같이 나들이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경이의 취미, 영철이의 고민, 손주들의 꿈.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정말 즐거워요. 미경이는 요리를 할 때마다 제 의견을 물어보고 영철이는 퇴근 후에 저와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한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완벽할 순 없어요. 갈등과 다툼은 어느 가정에나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두워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용기 내어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저는 내일이 기대돼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보다 더 밝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